안녕하세요. 라디오 금천 허은수의 여행 스케치 문을 열었습니다. 싱그러운 5월의 꽃들이 시절 따라 지고 서서히 나무들도 푸름을 들이며 녹음이 짙어가는 6월입니다. 푸른 나무들도 풍경 전체가 생기가 돋는 6월. 6월의 나무는 어느 것 하나 푸르지 않은 게 없습니다. 피천득은 6월을 원숙한 여인이라고 했는데 퍼뜩 정신 차리고 보니 어느새 한 해의 절반을 달려왔습니다. 6월은 한 해의 중간을 매듭짓기 좋은 달이죠. 그런데 올해는 중간을 매듭짓기보다 앞으로도 계속 코로나 바이러스와 함께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암울하기만 합니다. 경기가 가라앉고 내 일터가 흔들리고 마음 붙일 곳도 없어 자꾸만 불안해지는데 우리의 가라앉은 마음과 우울한 일상을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하지만 이대로 주저앉아 있을 수만 없겠죠? 나 자신을 북돋우고 뭔가 즐거운 일을 생각하며 긍정적으로 사는 게 중요합니다. 그 가운데 허은숙의 여행 스케치가 있습니다. 삶에 지친 당신에게 한 줄기 심과도 같은 여정. 저와 함께 여행을 떠나봐요. 이번 2화는 경기도 남양주 편입니다.
없이 모든 것을 주었던 백만 송이 백만 송이 백만 송이 꽃 속에 차가웁게 버려진 사랑을 잊지 마오. 내가 기억하는 6월은 장미의 계절이었다. 우리 동네 산기슭 도서관 가는 길 도로변을 장식한 것도 빨간 넝쿨 장미였고, 단독주택이 길게 늘어서 있는 골목을 오갈 때 열려진 대문 사이로 언뜻 보이는 것 역시 붉은 장미였다. 유년의 시골집엔 6월이면 넝쿨 장미가 담벼락을 에워싸 퍽도 낭만적인 풍경을 연출하곤 했다. 가시에 찔리지 않게 조심스럽게 몇 가지 꺾어 주전자에 꽂아놓던 기억도 난다. 녹음이 짙어가서일까? 원숙한 여인의 향기처럼 어디선가 불어오는 바람결에서 장미향이 실려올 것만 같다. 향기롭게, 나른하게. 상상만으로도 장미향에 취할 것만 같다. 그런데 얼마 전 친구들과 덕소 한강 시민공원 산패지구 양귀비 꽃밭과 조안면 물의 정원을 다녀오고 나서 6월은 장미의 계절이란 말은 이제 수정하기로 했다. 붉은 장미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장미보다 더 붉은 꽃 양귀비가 지천으로 피어 사정없이 나를 유혹했던 것이다. 양귀비만 피어 있는 게 아니라 보랏빛 수레국화와 하얀 안개꽃과 개망초와 노란 금계국이 환상의 조화를 이루며 지천으로 피어 있었다. 꽃 양귀비와 수레국화를 보기 위해 친구들과 남양주시 한강시민공원 산패지구를 찾았다. 지역 주민 또는 사진가들은 이곳을 산패공원이라고 한다. 덕소역 2번 출구에서 한강변 쪽으로 10분 거리에 있다. 자동차 내비에는 경기도 남양주시 고산로 184-1을 입력하고 가면 된다. 우리는 이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조화로 만들어진 꽃바구니까지 들고서 꽃밭으로 향했다. 눈에 먼저 들어오는 건 시원스레 펼쳐진 한강이다. 바람도 그 강을 거슬러 왔는지 피부에 닿는 느낌이 촉촉하다. 산패지구 한강변은 꽃들 천국이었다. 파란 잔디밭 너머로 군데군데 꽃 양귀비와 수레국화, 개망초 등 야생화들이 지천이다. 산패공원의 가장 큰 특징은 규모는 그리 크지 않지만 자작나무 숲이 이국적 정취를 자아낸다는 데 있다. 하얀 껍질에 보드라운 나무결을 가진 자작나무. 그래서인지 바로 옆 꽃 양귀비가 더욱 돋보이는지도 모른다. 중국에서는 꽃 양귀비를 우미인초라고 하는데 항우의 애첩 우민의 무덤에 개 양귀비가 피었다는 데서 비롯됐다. 마약의 원료가 되는 양귀비는 재배가 금지되어 있다. 간혹 시골 노인들이 마약의 원료인지 모르고 심었다고 하여 곤란한 지경에까지 이르기도 하지만 공원의 양귀비는 관상용으로 개량된 품종이다. 관상용은 열매가 통통하지 않고 길쭉하며 줄기에 털이 있고 꽃이 매끈하다고 한다. 꽃밭과 바로 옆 한강 풍경, 그 강 건너 하남 미사지구 아파트 모습이 참으로 평화롭게 그림처럼 펼쳐져 있다. 보랏빛 엽서에 실려 향기는 당신의 눈물인가
이별의 마음인가 한숨 속에 묻힌 사연 지워보려 해도 떠나버린 당신 마음 붙잡을 수 없네. 오늘도 가버린 당신의 생각에 눈물로써 내려가 얼룩진 일기장에 다시 못 볼 그대 모습 기다리는 사연. 오늘도 가버린 당신의 생각에 눈물로써 내려가 얼룩진 일기장에 다시 못 볼 그대 모습 기다리는 사연. 오늘도 가버린 당신의 생각에 눈물로써 내려가 얼룩진 일기장에 다시 못 볼 그대 모습 기다리는 사연. 다시 못 볼 그대 모습 기다리는 남양주 더 깊숙이 들어가 보기로 한다. 나는 더 많은 꽃들과 유적지와 폐역, 그리고 강변의 예쁜 카페를 둘러볼 생각에 이미 가슴이 부풀어 있다. 삼패공원의 꽃들을 보고 왔지만 더 많은 양귀비가 피어있는 조안면 물의 정원을 빼놓을 수 없다. 운길산역 건너편 북한강면 들머리에 자리한 물의 정원은 아름다운 습지공원이다. 양귀비가 한창인 요즘 사진가들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꽃을 보기 위해 많이 찾는 곳이다. 아치형의 예쁜 다리를 건너면 시야 가득 눈에 들어오는 붉은 양귀비밭, 강변으로 붉은 추단이 깔려있는 것만 같다. 강변에는 드문드문 오래된 느티나무가 우람하게 서 있어 그 운치를 더한다. 꽃밭을 거닐면서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꽃밭 사이를 거닐고 있자니 꽃들의 향연에 저절로 마음이 환하게 열리며 나도 모르게 행복감에 젖어든다. 뿐만 아니라 작은 탄성이 쉼없이 나오며 가슴까지 요동을 친다. 빨간 양귀비와
하얀 안개꽃이 어우러져 있는 모습은 그냥 그대로 가슴에 콕 들어와 박혀 나는 그만 가슴이 먹먹해져 버렸다. 꽃밭에서 간신히 헤어나와 바로 옆 능내역으로 발길을 옮긴다. 오래된 작은 간이역의 정취가 고스란히 남은 능내역은 1956년 개통해 수십 년간 이 지역 주민들이 서울로 통학, 통근을 했다. 한때는 근처에 있는 다산 정약용 생가를 보려는 여행객들로 붐볐으나 중앙선 광역전철 운행 구간이 국수역까지 연장되고 기차가 역을 지나가지 않게 되면서 2008년 폐역이 되었다. 이후 능내역은 새로운 추억을 담는 공간으로 태어났다. 능내역 앞에 무궁화호 객차를 개조한 열차 카페를 열어 따뜻한 차를 판매하기도 했다. 열차 카페는 현재 원활한 운영을 위해 잠시 문을 닫았지만 하반기부터 다시 운영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한다. 녹슬은 철로의 개망초만 무성히 자란 간이역에는 허물을 벗어낸 나무 의자와 미처 안녕을 고하지 못한 추억의 사람들이 있다. 나는 잠시 멈추어 서서 회색빛 벽에 주렁주렁 내걸린 흑백 사진들을 바라본다. 박제된 시간 속에는 교련복을 입은 까까머리 남학생과 하얀 카라가 눈부신 까만 교복을 입은 여학생의 웃음이 환하다. 기차역은 단순히 떠나고 도착하는 공간이 아니다. 서로의 안부를 묻고 이야기를 전하며 자연스레 만남과 이별도 쌓인다. 때론 설렘이, 때론 아픔이 시간과 겹쳐지며 추억이 된다. 지금은 이미 누군가의 어머니, 누군가의 아버지가 되었을 그들. 기차는 멈췄어도 추억은 여전히 그 시절로 데려다준다. 남양주에 자리한 낡은 폐역, 능내역이 그런 곳이다. 능내역에서 학창시절의 추억을 소환했으니 이제 다산 유적지로 가기로 한다. 모퉁이만 돌면 다산 정약용 유적지다. 능내역에서 자동차로 약 5분 내 거리에 있다. 정약용 유적지에는 생가와 묘, 다산 문화관, 다산 기념관 등이 있다. 조선 후기 실학을 집대성한 학자답게 500여 권의 저서를 남긴 역사의 인물이다. 그의 저서는 정치, 철학을 포함하여 기술, 의학 방면까지 다양한 분야를 다루었다고 하니 지금 시대로 치면 초영재라 할 만하다. 정조의 총애를 받아 여러 관직을 두루 역임했으며 한강의 배다리를 완공하고 수원성 설계뿐만 아니라 성을 쌓기 위한 거중기를 개발하는 등의 기술적 업적을 남기기도 했다. 지금도 기념관에 가면 입구에 세워진 거중기를 볼 수 있다. 노년기에는 천주교 사건 등에 얽혀 전남 강진 등에서 유배 생활을 했다. 이 과정에 다산은 더욱 연구에 매진하여 그의 저서 대부분 이 시기에 완성하였다고 한다. 실학박물관은 코로나로 인해 휴관 중이고 생가터를 둘러본다. 아늑하고 따스하고 정감 있는 우리 옛 전통 가옥 형태를 그대로 갖추었다. 저와 함께 떠나본 이번 남양주 여행 어떠셨습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떠나면 어딘들 좋지 않겠냐만 사람도 좋고 풍경도 좋고 하면 더할 나위 없겠죠? 여름이 되니 시원한 곳이 더욱 그리워지는데요. 맛있는 음식도 좋지만 가끔은 강변이 보이는 카페에서 디저트와 함께 차 한잔 마시는 것도 좋은데요. 북한강을 따라 좀 더 올라가다 보면 예쁜 카페도 많답니다. 그중 카페 옥상에 천국의 계단이 있는 메이플림이라는 카페를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인생샷을 건질 수 있는데요. 하얀 계단에 서면 마치 선녀가 되어 하늘에 오르는 듯한 짜릿한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진 찍을 때 한 가지 팁은 하늘 배경으로 앉아서 찍어야 계단이 좀 더 높게 위로 멀리 나온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 올해는 특히 더 많이 덥다고 합니다. 더위도 조심, 코로나도 더더욱 조심하시고 다음 허은숙의 여행 스케치 3화 때 다시 만나요. 여러분 안녕. Every summer song, every winter evening, every spring to come, every autumn leaving.